김민수는 졸업을 앞둔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취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학교 근처에 오래된 다세대 주택 3층에 원룸을 얻게 되었는데요. 집주인 할머니는 이상하게 이 방만 세입자가 자주 바뀐다며 걱정스럽게 말씀을 하셨지만 월세가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이라 민수는 주저없이 계약을 하게 됐어요. 이사 첫날 밤, 민수는 짐 정리를 하다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슬리퍼 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슥, 슥, 슥. 아마 다른 세입자가 화장실에 가는 소리겠거니 생각하고 다시 잠이 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발소리가 민수 방문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는 문을 천천히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 정각이었어요.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혹시 응급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문을 열어봤어요.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틀째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3시 정각에 슬리퍼 소리가 들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번에는 문을 열지 않고 문구멍으로 내다봤는데 복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되고 있었죠. 사흘째 되는 날, 민수는 용기를 내서 집주인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은 이 집에서 5년 전에 한 대학생이 혼자 살다가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새벽 3시에 심장마비로. 그 학생이 살던 방이 바로 총각이 사는 방이야. 그 말을 들은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이미 보증금도 냈고 이사할 형편도 안 돼서 그냥 견디기로 했죠. 넷째 날 밤, 평소처럼 새벽 3시에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문 두드리는 소리 대신 문고리 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끽, 끽. 다행히 문은 잠가놨는데 문고리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죠. 민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어요. 그렇게 5째 날, 민수는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그런데 새벽 3시에 친구가 깨우는 거예요. 야, 네 핸드폰 진동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민수가 핸드폰을 봤는데 문자가 와 있었어요. 번호도 이름도 없는 발신자에게서. 내용이 간단했어요. 왜 안 열어줘? 다음 6째 날, 민수는 결국 이사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하지만 짐을 싸려고 방에 들어간 순간 벽에 뭔가가 써져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빨간색으로 같이 살자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것도 민수의 글씨체와 똑같죠. 민수는 그날로 짐도 버리고 그 집을 떠났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 후로도 세입자가 몇 명 더 들어갔는데 모두 일주일을 버티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소름 끼쳤어요. 매일 새벽 3시에 벽에서 누군가 답답하다고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려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제 목소리예요. 지금도 그 방은 비어있고 집주인 할머니는 더 이상 세를 내주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가끔 지나가던 사람들이 새벽 3시쯤 그 집 3층 창문에서 누군가 손을 흔드는 걸 본다고 하더라고요.